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5시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정부 대책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 재난지원금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3월, 즉 지난달 가구원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는 방식인데요. 또 이번 달부터 입국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활동 범위 제한 조치가 시행이 돼서 이 자가격리 수칙을 어길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부 대책 홍석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70%는 건강보험료로 산정합니다. 지난달 가구원에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 약 8만 8천 원부터 4인 23만 7천 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1인 6만 3천 원부터 4인 기준 25만 4,909원 이하입니다. 지급 금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 원입니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부동산 등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늘 0시 기준으로 86명이 늘어 누적 1,062명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44%는 해외 유입 관련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입국자에 대한 전면적 자가격리 조치가 시행된 이후 어제 처음으로 입국자 수가 6천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일부 외국인들이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는 사례가 이어지자 법무부는 이달부터 입국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활동 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를 어긴 외국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제 오후 전세기 편으로 도착한 이탈리아 교민 205명 가운데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교민들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 동안 격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편 교육부는 등교 계약 전까지 일반 학원의 원격 수업 교육비 상한선을 출석 수업의 70%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교육청 등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이번엔 지역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도권입니다. 서울시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서울 잠실에 마련된 선별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원과 교회 등의 집단 감염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연결합니다. 김진아 기자, 서울시의 해외 입국자 전용 선별진료소 운영이 시작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가 오늘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서울 시민 중 무증상자는 집으로 가기 전에 이곳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곳은 개방된 공간에서 걸어가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워킹스루 도보 이동형 진료소입니다. 하루 최대 1,000명까지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서울시가 이처럼 입국자 전수 검사를 하게 된 건 최근 해외 유입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서울 확진자 가운데 30% 이상은 해외 접촉 관련으로 발생 원인 중 가장 많습니다. 불가피한 이유로 이곳에서 검사를 못 받을 경우 거주지 인근의 선별진료소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서울시가 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의정부 성모병원 등의 집단 감염 상황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의정부 성모병원의 의료진과 환자 등 2,800명에 대한 전수 검사는 완료가 됐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퇴원 환자나 확진자의 접촉자 등에서 계속 확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 2명이 추가 확진을 받았고 앞서 확진을 받은 간병인이 다녀간 목욕탕을 함께 이용한 사람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 확진자는 최소 27명입니다. 또 서울에서는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출연자 중 2명이 확진을 받았는데요. 이들의 접촉자와 같은 호텔 투숙객 등 180명에 대해서는 진단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이 공연 관람객 8천여 명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만민중앙교회 관련 확진자도 어제 2명이 추가돼 모두 45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서울 여의도에 상충객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시는 이번 주말 윤중로 부근의 버스 정류소 7곳을 폐쇄하고 버스 노선도 임시 우회키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대구 경북 상황입니다. 오늘 추가 확진자는 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다소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내과 의사가 숨졌습니다. 국내 첫 사례로 환자 진료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로 갑니다. 이진 기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의료진이 오늘 숨졌다고요? 네, 경북대병원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던 대구 지역 내과 의사 59살 A씨가 오늘 오전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환자 진료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의료인이 사망한 사례는 처음입니다. 한편 오늘 0시 기준 대구 경북의 추가 확진자 수는 대구 9명, 경북 5명으로 14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추가 확진자가 한 자릿수를 기록한 건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2월 18일 이후 처음입니다. 대구시는 또 최근 일주일 사이 일반인 확진자가 22명으로 집계됐고 이 중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는 8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일반인 확진자가 줄면서 코로나19 확산이 다소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대구의 제2미주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등 여전히 추가 감염이 우려되는 만큼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논란이 컸던 긴급 생계자금과 관련해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0일간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방문 신청은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데요. 긴급 생계자금은 오는 10일 등기 우편물 발송을 시작으로 차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시민들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 긴급 생계자금 콜센터를 운영하고 120 대구 달구벌 콜센터에서도 관련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74일 만에 확진자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의 현재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신방실 기자, 먼저 국내 확진자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보다 86명이 늘어서 10,062명이 됐는데요.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74일 만입니다. 이 가운데 60% 정도인 6천여 명은 격리 해제됐습니다. 지금까지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달 중순을 기점으로 증가 추세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노란색이 격리 해제, 그리고 붉은색이 격리 중인 환자인데 격리 해제 비중이 점차 늘고 격리 중인 환자는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특히 지난달 28일부터는 격리 해제된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하루 단위로 봐도 지난달 13일을 기점으로 노란색의 격리 해제가 붉은색의 새로 확진되는 환자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오늘도 해외 유입 확진자는 40여 명이 더 늘어서 647명이 됐고 이제 전체 확진자의 6.4%까지 비중이 커졌는데요. 오늘 신규 확진자 중에서도 검역에서 나온 사람이 22명입니다. 또 수도권은 전체의 49%,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은 16%에 달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병원 내 집단 감염과 함께 해외 입국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보다 해외에서의 상황이 더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제 전 세계 누적 확진자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에서만 24만 명을 넘었고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11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려되는 것이 국내에서도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식 집계로 사망자는 174명인데 지자체에서 추가로 사망 소식이 더 들려오고 있는데요. 사망자가 꾸준히 늘면서 이달 초 0.5% 정도였던 평균 치명률도 지금은 1.4%까지 높아졌습니다. 특히 고령층으로 갈수록 점점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70대는 7%대, 그리고 80대 이상은 18%를 넘어서 5명 중에 1명 수준입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위험한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제주 4.3 72주년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4.3 해결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태도의 문제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4.3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이병도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이 2년 만에 다시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았습니다. 4.3은 제주의 깊은 슬픔,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아픔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단을 넘어 통일을 열망했지만 누구보다 먼저 꿈을 꿨다는 이유로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다고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평화와 통일을 꿈꾸고 화해하고 통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제주의 슬픔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4.3 해결은 결코 정치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웃의 아픔과 공감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태도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진실의 바탕 위에서 피해자와 유족의 삶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라며 역사적 정의뿐 아니라 법적인 정의로도 구현하는 것이 국가의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배상과 보상 문제를 담은 4.3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법에 의한 배보상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딘 발걸음에 대통령으로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제기된 희생자 추가 신고를 계속해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추념식은 코로나19 때문에 150여 명만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간 거리를 두고 진행됐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이번엔 해외 상황 알아봅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코로나19의 전 세계 감염자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5만 1,000명 넘게 숨졌고 그중 70%가 유럽에서 발생했는데요. 유럽 국가들도 속속 한국식 방역 도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파리 양민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스페인의 한 장례식장, 수많은 관들이 빽빽하게 놓인 곳은 다름 아닌 주차장입니다. 코로나19로 10,000명 넘게 숨진 스페인. 의료진은 물론 장의사들도 감염 위험이 높지만 밀려드는 장례를 치르기도 벅찹니다. We are at the end of the sanitary chain, but we are also a very important actor in this crisis.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넉 달째, 감염자는 이제 100만 명을 넘어섰고 5만 1,000명이 숨졌습니다. 유럽의 사망자는 3만 7천여 명. 프랑스에선 공식 통계에 누락해왔던 요양원 사망자 880여 명이 한꺼번에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5,300명을 넘었습니다. 유럽의 진원지인 이탈리아보다 프랑스와 독일은 10일, 영국은 보름 늦을 뿐 비슷한 감염 확산 양상 속에 유럽 각국도 속속 한국식 방역 도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매일 8,000건 수준인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이달 말까지 10만 건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염이 의심되는 보건 인력에게도 진단 검사를 다 하지 못해 왜 한국, 독일처럼 대규모 검사를 실시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I am now setting the goal of 100,000 tests per day by the end of this month. That is the goal, and I am determined that we will get that.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활용해 감염자 동선이나 이동 제한령 준수 여부를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자가격리 중인 한 프랑스 주간지 기자는 본인이 경험한 한국의 방역을 특집 기사로 자세히 전했습니다. 특히 집단 통제 방식이 인권을 위협한다는 일부 서방 국가들의 시각은 망상이라고 비판하며 한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실업 우려와 국제유가 급등 요인이 뒤섞이면서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요동쳤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세계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뉴욕 김철호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급등락을 거듭했던 다우존스 지수는 450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스탠더드&푸어스 지수와 나스닥도 2% 전후로 올랐고 유럽 증시는 강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작용하는 유가 폭락세가 급등세로 전환한 것이 시장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많게는 1,500만 배럴의 원유를 감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직후 국제유가가 장중 30% 넘게 폭등했습니다. Russia and Saudi Arabia at some point are going to make a deal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because it's very bad for Russia. It's very bad for Saudi Arabia.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지난주 미국 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증했다는 발표가
주가 상승세를 눌렀습니다. 전 세계에 닥칠 실업대란 우려가 현실화됐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로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보건의료 분야의 문제이면서도 사람 간 상호작용을 억제해 정상적인 경제활동 재개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We know that the illness and the contagion will get worse. We also know that the fatalities will get worse, but there's also fatalities in the economy. 뉴욕타임스는 대규모 실업은 큰 사회적 비용을 요구하고 많은 회사가 파산 위기에 놓여 있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IHS 마켓도 세계 경제가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데 2-3년 걸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초로입니다. 미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주말 예배를 강행한 목사들에게 벌금과 함께 법원 소환장이 발부가 됐고 한 대형 교회 목사는 경찰이 긴급 체포하기까지 했습니다. 최동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 대형 병원 주차장에 차들이 가득합니다. We offer our community to you in Jesus' name. Amen. 이들은 환자가 아니라 예배를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서로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경적을 울리고 전조등을 켜며 사람들의 안전을 기원했습니다. I have a family member who's hands-on with COVID-19 and lots of friends that work here at the hospital. So I just felt like it was something I needed to do.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기고 교회에서 예배를 강행한 곳도 많습니다. We're here today because of violations of the governor's emergency order. And first of all, we're going to advise you of your right. 담임 목사들은 벌금과 함께 법원 소환장도 받았습니다. 플로리다 템파에선 예배를 강행한 한 대형 교회의 목사를 경찰이 긴급 체포하기까지 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선 경찰이 결혼식 2건을 해산 조치했고 30여 명이 집에 모여 파티를 벌인 집주인은 형사 고발했습니다. 메릴랜드주에선 자택 대피령 위반자에 대해 최대 1년의 징역형 등을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권고를 넘어 강제 명령이 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 여야는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직후 제주 4.3 특별법을 개정하겠다며 제주 지역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인천을 돌며 수도권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선거운동 모습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3 72주년을 맞아 제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추념식 참석에 이어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이 미래통합당 반대로 국회에 묶여 있다며 총선 직후 국회를 열어 법을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진정한 치유를 이루고 제주 4.3이 역사의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취약지인 강원도에서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강조하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선 심재철 원내대표가 4.3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제주 1번 공약이 4.3 특별법 개정이라고 소개하며 법 개정이 늦어진 건 중심을 못 잡은 여당 탓이라고 했습니다. 통합당 지도부는 미래한국당과 인천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실업주도 몰락이라면서 경제실정 심판론을 이어갔습니다. 깡통을 찰 지경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실정입니다. 이 엄중한 경제 상황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생당은 코로나19 경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 국민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정의당은 광주 송정시장을 찾아 서민, 노동자를 위한 정당을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국토대종주 3일차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정당 선거 지원금을 반납해 투표 참가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전북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선거 초반 또 하나의 관심사 바로 후보 단일화입니다. 정치부 이진성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 선거를 보더라도 후보 단일화가 굉장히 성패를 좌우했었는데 네네. 아무래도 이번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컨대 이 한 지역구에요. 그 진보 성향 후보가 하나이고 보수 네. 성향 후보가 둘이라면은 아무래도 이 보수 성향 표가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진보 성향 후보한테 좀 유리해질 수 있고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예. 현재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등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 통합당 후보에 맞서서 단일화를 논의하고 있고요. 이 미래통합당은 다른 보수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까지 봤을 때는 범여권보다는 범야권에서 후보 단일화 논의가 더 활발하다면서요? 어떻습니까? 네, 이 미래통합당은 통합당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가 사퇴하거나 공천 후보와 무소속 출마자가 경선을 치르는 방식으로 이 단일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먼저 그 대구 수성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후보가 사퇴하면서 단일화를 이뤘는데요. 이 수성갑은 수성을의 현역 의원인 주호영 후보가 통합당의 공천을 받았죠. 그런데 이 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한 이진훈 후보 반발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했다가 지난 1일 사퇴했습니다. 이로써 수성갑은 민주당 김부겸 후보 대 통합당 주호영 후보 양자 대결 쪽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구로을입니다. 민주당 윤건영 후보에 맞서서 통합당 김용태 후보와 무소속 강요식 후보가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서 단일화하기로 했고요. 네. 인천 서울도 그 통합당의 박종진 후보 그리고 무소속 이행숙 후보가 단일화 경선에 합의했습니다. 서울 영등포을에서 민주당 김민석 후보가 출마한 곳이죠. 네. 이 통합당 박용찬 후보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정현 후보가 단일화 논의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 충남 당진에서는 민주당의 어기구 후보에 맞서서 출마한 통합당 김동완 후보와 무소속 정용선 후보가 단일화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범야권의 후보 단일화 모습들을 살펴봤고 그렇다면 범여권의 단일화 논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지난 여러 차례 네. 총선에서 단일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비례대표를 두고 좀 경쟁하고 있는 관계에서인지 네. 이 단일화 논의가 예전보다는 좀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두 당 이 단일화 논의 진행 중인 곳은 경남 창원 성산 지역구입니다. 지난해 4월 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단일화해서 냈던 후보가 당선된 곳인데요. 이 단일화를 하지 못했던 19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된 곳이죠. 현재 그 민주당 이흥석 후보와 정의당 여영국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만 네. 진척이 좀 더딘 편입니다. 정의당 여 후보는 민주당 이 후보에게 오늘 낮 12시까지 답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직 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고양갑여 통합당 이경환 후보에 맞서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민주당 문명순 후보의 단일화가 거론되는 곳인데요. 지난 1일 심 후보는 문 후보가 단일화는 절대 없다고 했다면서 자신은 단일화 없이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상황들을 보니까 격전지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후보 단일화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도 참 많겠어요. 네, 우선 한 4년 전 20대 총선 한번 살펴보면요. 그 인천 연수을 경우에 당시 민주당 윤종기 후보 그리고 국민의당 한광원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했다가 막판에 단일화가 무산됐는데요. 결국 윤 후보가 37%, 한 후보 19%로 합쳐서 56%를 득표를 했지만 당선자는 44%를 득표한 새누리당 민경욱 후보였습니다. 이 인천 연수을이요. 이번에도 공교롭게 이번 총선에도 통합당 민경욱 후보에 맞서서 범여권에서는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정일영 후보가 출마했는데요. 네. 이정미, 정일영 두 후보의 단일화 성사가 선거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처럼 후보 단일화에 따라서 그 당락이 바뀔 수 있는 곳이 전국의 10여 곳에 이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후보 단일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네. 이번 주 안에 끝나는 게 효과적이라면서요? 투표용지 때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후보 단일화, 이 투표용지 인쇄하기 전에 해야 효과가 그렇죠.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네. 이 투표용지 인쇄 전에 후보자 사퇴서를 제출을 해야 투표용지에 사퇴라고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총선 투표용지 인쇄일 오늘 6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네. 그래서 여야가 최소한 이번 주 안에
후보를 단일화하려고 논의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과연 막판에 극적인 단일화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4.15 총선 투표 동료 프로젝트 릴레이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배우 이순재 씨가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의 희망을 이뤄내기 위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장으로 가십시다. 청렴하고 유능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까지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는 서로 싸우기보다는 누가 더 잘할 것이냐는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뽑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투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투표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희망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희망을 담아서 이번 투표에 모두 참여해서 좋은 일꾼들을 뽑아내도록 합시다. 모두 투표에 참여하세요. 연일 따스한 봄 날씨가 함께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말에는 이 봄 기운도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또 일요일 아침에는 대부분 영도 안팎,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서는 영하권으로 기온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건조특보가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됐습니다. 밤부터는 바람이 불어서 화재의 위험까지 높아지는데요. 산불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재 예방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내일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지금 대기에 정체되어 있는 미세먼지에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추가로 이웃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중부지방, 오후부터는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에는 강원, 영동 남부, 경북 동해안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7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2도, 청주 15도, 광주 17도, 대구 20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5시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뉴스는 저녁 7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